(2024년 5월 30일) 이정훈입니다. SK 최태원 회장하고 그의 부인 노소영 씨 재산 분할 재판이 역전됐습니다. 1심에서는 22년 12월에 있었던 1심에서는 위자료 1억 원을 주고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주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5월 30날 있었던 2심에서는 위자료 20억 원 그리고 1조 3,808억 원을 재산 분할로 노소영 씨에게 주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 비해서는 20배가 많은 금액을 노소영 씨에게 나눠줘야 된다. 완전히 역전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최태원이라는 사람, SK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이 최태원 씨는 고려대학교를 나왔고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죠. 그 노소영 씨는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잘 알다시피 노태우 대통령의 딸입니다. 두 사람이 88년에 결혼했죠. 3남매를 뒀다가 2015년부터 위기를 맞았고, 그리고 이제 2017년부터 이혼 재판을 하면서 소송을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노소영 씨가 이혼을 안 하겠다라고 하다가 이제 그래 이혼하겠다라고 바꾸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했었죠. 근데 1심에서는 아까 그렇게 판결했다가 2심에서는 노소영 씨한테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1심에서 2심으로 이렇게 크게 판결이 바뀐 계기는요, 노소영 씨 측에서 자기 친정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갖고 있던 비자금 343억 원을 최태원 씨의 아버지인 당시의 SK 회장 최정현 회장에게, 또 그리고 아들인 최태원 회장에게 전달했고, 이 돈을 갖고 1992년 SK는 증권사를 인수했고 94년 SK 주식을 매입했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주장이 들어간 이후에 이제 이게 역전이 됐다라는 게 눈에 띄는 거죠. 그러면은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이 SK로 갔다라는 게 되니까 지금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회수해야 하는 게 그 전에 판결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럼 SK가 이 돈을 토해내야 되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 돈보다가도 사실은 SK는 요즘 이제 재계서를 보게 되면은 이재용 씨가 삼성전자 회장으로 1위, SK의 최태원 회장이 2위, 그 다음에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세 번째로 나오죠. SK가 현대보다 더 큰 기업으로 소개됩니다. SK가 크게 된 과정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재벌가들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재벌가들도요, 그들 간의 자존심과 그 다음에 경쟁심이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1위는 삼성이죠. 과거의 현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대우에 대한 그 불편함을 많이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 현대가 삼성은 인정해요.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이 사업가로서의 승부욕이라든지 이 기질이라든지 엘리트 의식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게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만들어냈고. 근데 대우라는 기업은 자기네가 창업한 게 아니라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 발전시켜서 커왔다 이거예요. 근데 현대는 자동차, 조선 다 자기들이 스스로 시작해서 일궈낸 기업이거든요. 근데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이끄는 대우는 다른 회사를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경쟁을 하니까 그게 굉장히 현대 사람들이 싫어했었어요. 지금 대우는 망했죠. SK그룹은요, SK가 이제 옛날에 선경입니다. 선경이 이게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뿌리가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해방이 될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체들을 다 두고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갖고 있던 재산을 우리가 적의 재산이라 해서 다 미 군정이 몰수했다가 우리한테 주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걸 불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나라 지금 오래된 기업들이 대부분이, 현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경은 원래 조선할 때 선에다가 일본의 수도가 동경이지만은 옛날에는 경도였잖아요. 지금 교토 있잖아요. 오사카 옆에. 조선 선자에다가 경도의 경자를 합친 게 선경이에요. 일본 기업인들이
조선에 와서 이 방직 산업을 하다가 그래서 선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이어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경, 조선할 때 선자에, 신선할 선자에다가 서울경자니까 뜻이 참 뭔 뜻이냐 하는데 그냥 그렇게 지명 합친 거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SK로 나중에 개명을 하게 되는데 이 선경이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했죠. 최정현 회장은 저는 존경합니다. 그분이 이 심신운동으로 수펙스라는 걸 하면서 이 단전호흡을 상당히 하신 분이죠. 저도 단전호흡에 관심이 있어서 해봤는데 또 최정현 회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학 퀴즈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엘리트화를 많이 육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경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다닐 때 스마트라고 하는 교복을 만들었어요. 그 삼성 쪽에서 제일 모직은 엘리트라고 하는 교복이 있어서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엘리트 입느냐 스마트 입느냐 스마트가 선경 거였거든요. 이거 옷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결정적으로 큰 거는 노태우 정권 때 지금 여러분들 기름 넣으러 가시면 SK 주유소 가시잖아요. SK 주유소가 원래 석유공사입니다. 국영기업이었어요. 한국전력처럼. 그거를 민간으로 돌릴 때 그걸 SK가 받습니다. 선경이 받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쓰시는데 요즘 KT가 있고 SKT가 있습니다. LGT도 있고. 원래 KT보다 지금 SKT가 더 크죠. 원래 우리나라 최초의 이런 이동 전화는 SKT였어요. 근데 그거를 통신공사 거를 매각을 할 때 선경이 사서 SKT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국가에서 다시 만든 게 KT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경이라고 하는 그룹은 스스로 창업하기보다는 대우는 이 망해가는 기업을 사갖고 잘 해갖고 키우는 기업이었고 삼성하고 현대는 스스로 만드는데 현대는 중우장대로 갔고 삼성은 경박 단소로 갔고 선경은 정부가 불화하는 걸 받아갖고 그걸 토대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SKT가 지금 굉장히 알짜 기업이 돼 있고 SK 이 정유 산업이 에너지 없이는 못 살잖아요. 이게 SK그룹의 양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가 삼성하고 해보겠다고 현대전자를 만들었다가 현대전자가 이제 잘 안 돼갖고 그게 흘러가다가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로 바뀌어서 SK가 인수해서 SK가 하이닉스 가지고 이제 상당히 세 가지 사업을 하면서 추적을 이제 현대 자동차를 잡고 2위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인수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SKT하고 SK 인수는 전적으로 노태우 정부가 준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 대통령이 88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죠. 그때 이제 이 노소영 씨하고 최태원 그때는 아들이지 결혼을 했습니다. 뭐 정략 결혼이겠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3남매를 낳고 쭉 했는데 이 집안에도 조금 이 부잣집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사이에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상당히 아팠죠. 소아당뇨로. 그 전에 제가 월간지에 있을 때 이 노소영 씨가 쓴 글을 받아서 봤었는데 자기가 왜 기독교에 귀의하게 됐고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한다는 상당히 절절한 글이었어요.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이혼을 못하겠다고 노소영 씨가 버텼던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부부 사이에 둘째 딸은 공부도 중국에서 하고 뭐 그랬는데 뜻밖에도 학사장교로 해군 소위를 지원해서 여군 소위 장교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계 미국인하고 미국에서 결혼하고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큰딸은 잘 모르겠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는 김모 씨라고 하는 여인을 이 최태원 씨가 이제 좋아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이 김 씨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습니다. 전 남편하고. 그리고 이제 최태원 씨하고 만나갖고 딸을 낳죠.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이 최태원 씨가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노소영과 이혼하고 싶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커진 건데 노소영 씨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라도 안 하겠다라고 하다가 이제 이혼하는 걸로 가면서 재산 분할을 했는데 1심이 너무 적게 하다가 2심에서 이제 상당한 액수. 그러니까 4조 원으로 추정되는 최 회장 재산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노소영 씨한테 줘라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이 갖고 있던 비자금이 SK에 들어갔기 때문에 SK를 키우는데 기여한 거 아니냐, 그런 판결을 2심에서 좀 한 것 같은 걸로 보입니다. 이 최태원 씨가 김모 씨하고 이제 혼인관계로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화제였던 게, 최태원 이후에 SK 회장은 누가 이어받지? 노소영 씨가 애지중지한 아들이 이어받나? 아니면 김 씨하고 사이에서 아들이 났으면 모르는데 딸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김 씨도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출산은 어렵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전 남편하고 해서 난 아들이 SK를 이어받는 거 아니냐? 하고 뭐 온갖 세상에서는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뭐 두고 봐야 결론이 나겠지만은. 제 얘기는 이겁니다. 저는 최태원 씨가 굉장히 투툼하고 남자답죠. 그리고 옛날에 뭐 무슨 건으로 감옥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늘 이쪽에서의 좀 아쉬움이, 같은 2세인데 이건희는 큰 기업인으로 다 인정하는데 왜 최태원은 인정해주지 않느냐라는, 그래서 IOC의 위원님 같은 걸 해야 되냐, 그런 고민들을 했던 회장이 이 최태원 회장이에요. 근데 이 노소영 씨의 이 이혼에서 재산을 적게 주려고 한 걸 보면서, 야, 최태원 좀 그래? 정말로 전 장인인 노태우 대통령의 어떤 배려가 없었으면 SK가 크기는 어려웠을 텐데. 물론 뭐 사람 마음이 살다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꼭 이혼으로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거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노소영 씨가 하나의 그 엄마로서 감내해온 고통은 좀 공감이 가요. 근데 그것을 외면하려고 했던 최태원 씨의 노력은 좀 공감이 안 갑니다. 근데 1심은 글쎄 대한민국 기업을 살리고 싶어서 그런 판결을 해줬는지 모르지만 2심은 다른 각도에서 보고 20배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남아있겠지만 2심대로 갈 가능성이 높죠. 최태원의 위기입니다. 저는 최태원 씨를 정몽구 회장하고 비교하고 싶어요. 삼성하고 현대가 삼성동에 있는 한전 건물을 인수하려고 경쟁에 붙었을 때, 그때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었나? 근데 이재용 씨가 실권자인데, 이재용 씨는 5조인가 3조인가 써냈고, 정몽구 회장은 5조인가 8조인가 더블로 써냈어요. 그래서 한전을 샀습니다. 지금 그 한전 건물을 부수고 이제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봉원사에서 뭐 1조권 뭐 이런 걸 시비를 걸어서, 현대는 100층으로 처음 짓겠다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들어오니까 50층으로 나눠서 짓겠다고 했더니, 거꾸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서 애초한 대로 100층 지어라 그러는데, 봉원사 측에서는 또 문제 제기해서 뭐 그러고 있는 상태죠. 근데 그때 정몽구 회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비싸게 샀으면 나라에 세금 많이 낸 걸로 치지 뭐, 퉁 치고 가는 거. 정몽구 회장은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김종필 국무총리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전엔 그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고. 근데 김종필 총리가 대한민국에서 풍운하였잖아요. 근데 그분도 참 인생이 참 길고 파란만장한 게, 전두환 씨가 집권하면서 재산을 다 뺏깁니다. 그래서 허울만 남아있고, 사실은 연금도 뺏기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전직 총리니까 부조는 못 받고, 병원비도 꽤 나오는데, 장례비도 나오는데, 그 장례비를 옛날에 했던 대사업가 S기업에서 그냥 다 내줬어요. 그리고 이 JP의 아들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그 중남미의 여성과 결혼하고 재산이 없었잖아요. 그 JP가 돌아가셨을 때 JP 장례비를 그 아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건 아마 내가 정봉구 회장이 뭐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큰 회장들이요, 통 크게 놉니다. 특히 정몽구 회장이 굉장히 통 크게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의외로 일이 술술 풀려요. 지금 SK 좀 밀리지만. 이건희 회장도 상당히 통이 큰 사람이었어요. 이재용 씨가 지금 통이 작지. 합리적인 판단을 하다가 계속 일이 안 풀리고, 정몽구, 정주영, 이건희, 이병철, 최종현,
이런 사람들. 그리고 김우중 회장도 굉장히 통이 큰 사람이었어요. 최태원 회장의 지금 위기는 뭔가 하면은 자기가 그릇을 보여줘야 돼요. 옛날에 대기업 회장들은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은 한국 경제가 안 큰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음지에서 이렇게 이념운동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키우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는 사업가들이 2세, 3세 내려오니까 이재에 밝아져서 없어졌는데 크게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최태원 씨는 노소영 씨하고 이혼 재판에서 재산을 많이 주게 된 거, 근데 이분들 재산에서 뭐 4조에서 1조 몇천억 떼어낸다고 뭐 별 차이 있겠어요? 금방 또 경제 좋으면 1조 채울 거니까. 크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SK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이지, 여기에서 늘 최태원 회장 측의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건희 정몽구 회장 같이 같은 2세인데도 왜 사회에서는 인정 안 해주냐 그러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노니까 안 해줄 거지. 최태원의 그릇을 볼 수 있는 재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저도 뭐 가십은 잘 안 다르려고 하는데, 한 최태원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가 지난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뛰어다닐 때 제가 속으로 최태원한테 맡기면 안 될 텐데, 저거는 오히려 정의선 같은 사람한테 맡겨야 될 텐데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 운을 만드는 거. 제가 살면서 요즘 메이킹 머니도 어렵지만 메이킹 포춘은 더 어려운데, 메이킹 포춘, 운을 만들려면 역시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담아야 되는데 이렇게 밀어내고 조금 주고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째째해지면 잘 안 풀리더라고요. 최태원 드디어 저울에 올라갔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감사합니다.